혹시 일단 그 C단원은 저번에 그 어느 정도 내가 풀어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어줬고 그 쌤이 뭐 개별 질문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다른 반 저기 하면서 수업하면서 좀 따로 풀어줬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 문제 위주로 먼저 가보죠. 자, 28쪽. 자, 107번은 내가 이거 다시 풀어주긴 했는데 이제 fx 플러스 4는 gx 마이너스 1분의 gx 그 다음에 g의 x 플러스 1 이거는 fx 마이너스 1분의 fx 이제 f4는 4다. 아니 뭐 좀 할 얘기도 있고 해서 뭐 g 100의 값은 얼마냐 해서 이제 막 꽝꽝꽝꽝 막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막 계산하다 보면 뭐 언젠가는 답이 나오긴 할 건데 식의 구조도 나도 좀 보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좀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아무튼간에 이제 이걸 가만히 보면 이제 맥락에서의 이제 부분이 잘 보시면 얘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거 얘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fx는 하고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fx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4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x-4를 넣었어. 그냥 fx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g의 x-4-1분의 g의 x-4 문제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좀 애들하고 어제 엊그저께 했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쌤이 얘를 갖다가 만약에 식의 구조를 fx는 이라고 바꾸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이제 분모를 여기다 곱해서 전개를 하고 fx를 넘겨서 묶어서 나누면 되거든. 그러면 되는데 전에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이 앞에 페이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참고.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y는 뭐 x-1분의 4가 있어. 뭐 4x가 있어. 예를 들어 4x가 있다고 해. 자 선생님 만약에 이걸 갖다가 x는 으라고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마치 여기가 뭐처럼 바뀌는 거냐면 얘의 모양 꼴 자체는 역함수의 꼴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의 숫자와 여기의 숫자의 부호를 바꿔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 자리가 y-4가 오고 플러스 y, 1y 이제 약간 이런 형태로 오는 거야. 여기가 얘에 대한 모양 꼴만 보자면 얘의 역함수 꼴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내가 예전에 함수 가르칠 때 뭐라고 했던 거냐면 예를 들어 y는 fx라고 하는 게 있었다 하자. 이걸 갖다 우리가 x는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의 모양 자체는 y에 대한 관계식이 f 인버스의 y가 되고 현재 저 상황은 역함수를 취한 거라고 아닌 거라고? 아직은 아닌 거라고 했어. 여기서 마지막에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서로 크로스 바꿔주게 되면 비로소 y는 f 인버스 x가 되면서 역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요걸 조금 응용해 보면 x랑 y의 위치만 바꾸고 싶은 거야. 서로 입장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x는으로 표현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자체는 이 4를 갖다 부호를 바꿔서 밑으로 넣고 마이너스 1 부호를 갖다 위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되지 당연히. 이걸 갖다 만약에 x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면 xy-y는 4x가 되고 마이너스 y 넘기고 이거 넘기면 x의 y-4는 y가 되는 거니까 x는으로 표현해봤더니 실제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연산하는데 좀 이런 것도 딱 보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약간 이런 식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걸 보고서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알겠으니 그러면 현재까지 무슨 식 정리를 한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조건도 fx 눈으로 정리해 보았고 두 번째 조건도 fx 눈으로 정리해 보았어. 맞지? 그럼 저 상황에서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냐면 결론 gx-4-1분의 gx-4가 g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gx 플러스 1인데 자 만약에 쌤이 현재 이 상황을 놓고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 g의 x-4는 g의 x 플러스 1과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또 이것도 좀 중요한 화제야. 또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냐면 이게 되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왜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y는 x-1분의 x는 아무튼 x의 값이 바뀔 때마다 y 값이 변하면서 1대1 대응이 만족을 하는 거니까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는 그런 함수잖아. 1대1 대응인 함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끼가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1대1 대응이면 이런 게 있잖아. 알파라는 값이 있고 베타라는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른 값이라고 한다면 이면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냐면 알파-1분의 알파와 베타-1분의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거꾸로 말하면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를 갖다 대우명제를 잡아서 만약에 꼴 자체가 알파-1분의 알파와 베타-1분의 베타가 서로 같은 거라고 한다면 1대1 대응인 상황이지. 그렇다면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알파와 베타는 같은 거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를 선생님이 내가 예전에 여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해가 유일하게 하나의 것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 그 해가 하나의 것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할 때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지수함수라든지 일반적인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해가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개로 미루어 짐작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고. 저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방정식을 구하진 않았지만 방정식을 구한 건 아니야. 근데 그 방정식, 그 함수식의 모양과 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문자가 달라. 근데 그 두 개의 문자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유일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 가능하니까. 근데 저런 식의 마인드가 나중 가도 지수 방정식하고 로그 방정식이 동시에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 지수와 삼각이 동시에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들에 되게 많이 요 효용 가치가 있다. 특히 기미비 쪽에서 기억니엔디가 고를 때 효용 가치가 있는 뭐 그런 증명 과정이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너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니 오케이. 너를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어? 주기가 5인 그런 함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선 G10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F4를 이용하여 F4를 어떻게 이용하면 돼? 여기다 0을 넣어서 이용하면 돼. G0의 값을 구한다면 G0의 값과 G100의 값은 같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거지. 이해될까? 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좀 그때도 이거 뭔가 좀 만들어 볼 만한 뭔가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요모조모 뜯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 문제 만든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푼 게 있나요? 우리가 2주 만에 보는 거라 그쵸? 네. 내가 예전에 또 하은이랑 2주 만에 볼 때가 몇 번 있었죠? 코로나가 그때마다 아주 실망스러운 책을 나에게 들고 왔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좀 이따 얘기하죠. 지워도 될까요? 세웅 그 문 다시 좀 열어줘요. 좀 덥다. 이제 안 시끄러워요. 아 시끄럽구나. 미안해. 나한테 수업하고 계시. 에어컨 좀 틀어. 자 그리고 네
중간에는 뭐 애들이 크게 질문을 안 해서 좀 넘어갔었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15번 같은 패턴 우리가 문제집 단원별로 풀 때마다 나오는 유리함수에서 아주 대표적인 패턴의 문제고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반드시 뭐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 자체는 현재 이렇게 생겨서 그죠? 이렇게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y는 x분의 k 뭐 이런 상황이니까 생각해볼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고 알파, 베타라 할 수 있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알파라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을 해서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k 여기에 대응을 해서 알파, 베타를 더한 것은 얼마? 6. 요 정도 상황을 반드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정형화된 패턴이니까 거의 그냥 항상 저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 패턴은. 알겠죠? 그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험 시간을 문제 푸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고서는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서 그래 얘도. 알겠죠? 그래서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나오면 거기서 시간을 벌어야 돼. 알겠지? 이거 연산하느라 다른 문제를 못 풀 수 있어. 알겠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20번도 같은 패턴인 거야. 내가 봤을 땐 다 비슷한 거야. 120번도.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 써먹을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알았지? 물론 뭐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봅니다. 애들이 중간에 뭐 별로 거의 질문을 별로 많이 안 해서 선생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아니고 저기 34쪽까지 넘어갈게요. (131번) 131번, 132번, 134번은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하려고. 그래서 131번 보시면 K가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함수 fx는 절대가 x분의 2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가 누구랑 만났다고 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 근데 몇 개 점에서 만났다고? 총 5개의 점에서 만났대. 자 그럼 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아이고 일단 아무튼 그래프 개형에 대한 추론일 텐데 그래프 개형을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 것이 맞냐 생각을 좀 해보니까 봐봐라. 일단 y는 x분의 2에 대한 생각부터 해보았어요. y는 x분의 2. 자 그랬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는 뭐 어렵지 않다 이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플러스 k라는 게 딱 붙는 순간 야가 위로 좀 올라갈 거다 이거지. 위로 좀 올라간다. 근데 k가 어차피 1보다 큰 수니까 이게 좀 위로 약간 올라가 줘야 돼. 오케이 다시 지워주고 k 해서 위로 좀 올라가 줘야 돼.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상황까지는 이 노란색 곡선이 x분의 2 플러스 k였던 상황이었다고. 그치? 마이너스 k 하기 전에 일단 접어야 되네. 일단 한번 접어. 여기는 이쪽을 접을게. 이쪽을 접었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러면 다시 이름 붙여볼게. 봐봐. 현재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이름이
x분의 2야 아직 플러스 k야 아직까진. 그 다음에 얘는 저거 올렸으니까 얘의 이름은 뭐냐면 얘는 이름이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애야. 뭐 접었으니까 자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지 간에 얘를 어떻게 했어? 이 함수 자체를 다시 k만큼 밑으로 내린다는 거잖아, 그지? 밑으로 내린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럼 얘는 봐봐라. 얘네가 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그지? 내려오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선생님이 x축을 봐봐라, 여기 x축을 당겨서 위로 올릴게. 이렇게. 뭐 이래도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올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축을 올린 거고 여기가 이제 그러면 x축이 되는 건데 그리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플러스 k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냥 얘가 이제 2k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그래. 실제로 풀어보면 저런 식이 나올 텐데. 자, 근데 이때 원을 제 중심이 이제 0,0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을 그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나도 조금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튼지간에 이게 이쪽에서 몇 개 만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게 반지름이 루트 5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이 x분의 2잖아. 그러면 조금 뻔한 점들이 생각이 나. 무슨 뻔한 점이 생각이 나냐면 이게 x분의 2니까 여기 어딘가쯤에 보면 여기 1,2가 있을 거야.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잖아. 정확하게. 그냥 여기 어디쯤에가 분명히 뻔해. 이거 2,1이 있을 거라고. 이거는 사실 불보듯 뻔한 스토리라. 이쪽은 두 개에서 만나지. 그지? 근데 얘가 돌면 이쪽에서 여기서 한번 만날 거야. 그럼 총 3개. 그냥 이쪽 무조건 돌아야 돼. 여기 돌면은 이쪽에서 무조건 만날 거야. 4개. 그럼 어떻게 돼야겠니? 여기서의 위치관계가.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를 지나쳐서 이게 아무것도 없이 다시 들어오면 이러면 교점 개수가 1, 2, 1, 2, 4개 되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돌아서 여기 보면 이 꼬다리를 반드시 지나쳐야 된다고. 이 꼬다리 요렇게. 그럼 이 꼬다리가 어딘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지? 저 꼬다리가 어디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여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함수가 x분의 2 플러스 k였는데 요것이 0이 될 때 x좌표를 알아봐야 되거든? 그럼 얘를 넘기고 x를 나눠보면 결과적으로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k분의 2거든. 그래서 이 꼬다리의 x좌표가 마이너스 k분의 2인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분의 2, 마이너스 이제 요걸 뒤집어서 2로 곱하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2로 곱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k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를 이용해주면 k의 값이 나올 거다 이거지. understand? 그런 얘기도 좀 하다가 딴 반에서 어떤 애가 선생님 이거 보나마나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지. 그것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어서. 보나마나 마이너스 1이지. 왜 저게 보나마나 마이너스 1이니? 이게 어차피 대칭인 그래프고 아까 돌다 보면 여기서 한번 만날 거라 했지. 여기 x좌표가 보나마나 마이너스 2겠고 여기 x좌표가 보나마나 마이너스 1이겠지. 사실 그것만 알아도 k값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지. 이제 뭐 그렇게 풀어주면 이제 사실 좀 간지가 안 나니까 좀 저렇게 풀어야지 좀 간지가 안 나지.
자, 132번은 y는 x-n분의 nx 에러 넬트에 대한 대칭이고 뭐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 식에 대한 정리를 까먹지 마시고 nx라고 하는 식을 뭘로 나누는 것이다? x-m으로 나누는 것이다. 자, 그때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k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 몫을 구하고 싶으면 요 개수와 요 개수를 잘 보면 돼서 그지? 여기는 몫이 n이 될 수밖에 없고 다이렉트로 k를 얻어내고 싶으면 이 x-m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좌표, x의 값 m을 대입을 해서 k 여기 나머지 k는 뭐와 같다? mn과 같다. 요 정도로 얻어내서 식 정리를 하는 과정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제 요거 식 정리를 해서 y는 n 플러스 x-n분의 mn 분모가 0이 되는 수를 분자에 넣는다. 그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데 그 뭐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나봐. 이게 보니까 mn이 양수라는 건 알고 있고 이제 얘가 둘 다 자연수라서 0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어디쯤인가 n 뭐 이렇게 되는데 그지? 그럼 이제 이때 사실은 여기서 곡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별로 곡선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요 점을 통과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가 플러스 1짜리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에러 넬투. 근데 이제 여기서 이때 이 x축과 둘러싸인 영역, 요 둘러싸인 영역, 요 부분의 넓이를 sx라 하고 y축과 둘러싸인 영역,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뭐 sy라고 할 때 현재 상황에서 sx와 sy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냐는 거지. 몇 대 몇이냐 이거? 4대 1이지. 맞아? 그러면 봐봐. 이게 넓이비니까 쌤 밑에다 봐봐라. 혹시 닮은 비 쓸지 닮은 비? 닮은 비는 얘와 얘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지. 2대 1. 근데 이게 갑자기 이해를 왜 하는 거냐면 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울기 1짜리인 거 알고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거 알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니? 이게 직각이등변 아니니? 근데 지구상에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다 닮음일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닮음일 텐데 그럼 생각해봐라. 닮은 비를 얘를 뭘 가지고 닮은 비를 재면 가장 깔끔하겠니? 이게 요 길이가 어차피 요 길이가 뭐여야 돼? 이게 y좌표니까 이게 n이어야 되지. 맞아? 그럼 여기의 높이는 요 길이일 텐데 요 길이가 뭐야? m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닮은 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니? n과 m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러면 그냥 끝난 거 아닌가? n은 2m을 만족하네.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아보면 되는 거지. 써줄게요. n은 2m. 네, 이따 뭐 나중에 좀 얘기하죠. 천천히 얘기합시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뭔가 하다가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자. 보니까 이제 1-x분의 1이니까 이제 1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또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접어 올렸고 저 정도 상황이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뭔가 함수값이 같은 a와 b가 있다는 거야. 뭔가 함수값이 같은 a와 b가 있는데 그 a, b가 둘 다 양수래.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이제 그럼 함수값이 같은 곳을 재보니까 여기 요런 곳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를 또 생각을 잘 해보면 현재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쪽 함수와 이쪽 함수가 좀 다르지. 여기는 함수의 이름이 접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 거잖아. 그럼 얘는 함수의 이름이 뭐가 돼야 되냐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안 접은 함수잖아. 아직 안 접었으니까 얘는 이름이 뭐여야 되냐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함수여야 돼. 결론은 무슨 결론을 냈냐면 일단 a가 여기에 대응될 때의 함수값이 a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에 대응될 때 함수값이 1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값이어야 하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맥락적으로 보면 여기 생각해보면 봐봐라. 이게 현재 이게 일로 내려오는 속도는 빠르고 일로 올라가는 속도는 천천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정 가운데를 긋게 되면 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B 쪽을 따르는 이쪽 함수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저거를 내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하겠는데 어떻게 식으로 참 표현할 길이 좀 별로 없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도 얘를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뒤집으면 A 플러스 B분의 2가 되고 얘한테 몇 배를 한 것이? 2배를 한 것이 얘네들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인데 저걸 가지고 식이 3개 있으니까 2개씩 끊어서 식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오긴 하거든. 중간에 식 정리가 조금 힘들긴 한데 화이팅. 내가 해주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건드는 게 좋아. 애들이 막 힌트를 주자면 나는 해봤거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건드는 게 좋고 이걸 넘기고 하면 이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2인가 이렇게 돼서 좀 힌트를 주면 이제 이게 a 더하기 b가 2의 1이 요걸 가지고서는 여기다 먼저 넣고서 정리를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덜 힘들 거야. 화이팅 하고. 그리고 무리함수 쪽은 36쪽에 139번. 사실은 잘 풀 거라고 선생님이 미루어 짐작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139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문제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 쌤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할게. 알았지? 근데 뭐 내가 너무 많이 풀어주면 좋지 뭐. 자, fx는 봐봐라. fx는
루트 4-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이게 x가 4보다 아이고 뭐 찍은 거 요거 찍은 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조느라 못 보고 막 이런 애들 있어. 우리도 뭐 주말반 뭐 그래도 니네 아침에도 막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 평일날 오는 애들도 막 거의 뭐 비몽사몽 아주 사경을 헤매고 앉았더라고. 아주 막 요지경을 떨어봐. 자다가 듣다가 자다가. 그래서 일단은 좀 풀이 영상을 좀 당분간 올려 놓는 쪽으로 가려고 해. 그래서 오늘 수업이 11월 첫 주 1회차 수업이니까 1회차 수업이고 내일 니네 수업이 2회차 수업이잖아. 뭐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할게. 자 보자. 아무튼 이제 얘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자 문제를 잘 봤는데 현재 함수가 봐봐라. x가 4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맞지? 야 내가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데 내가 너네한테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 끊어지는 곳이 이렇게 한 곳에만 끊어졌어. 한 곳에만 끊어졌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할게? 계속적인 증가 상황이거나 계속적인 뭐일 거다? 감소 상황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맞아? 만약에 끊어지는 곳이 두 곳이면 증가 감소하는 관계없이 1대1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어. 맞아? 그러니까 아니 이 상황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그래프가 그래야만 할 거라는 생각은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얘를 봤어. 그러니까 저 새끼는 가만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봤거든. 얘가 일단 아무튼 간에 여기 4,3에서부터 무슨 스토리가 구성이 되는데 얘가 아무튼 이쪽 봐봐라. 방향은 이쪽이잖아. 방향 이쪽이니까 여기서 뭐 요렇게 들어오는 애다 이거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라.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 기본적으로 연속은 깔고 가는 거잖아. 연속이면 깔고 가는 거니까 현재 얘를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위로 볼록이는데 여긴 어차피 지나가야 돼. 맞지? 여긴 어차피 지나가는데 봐봐라. 야가 이렇게 갔어. 이거 돼 안 돼? 이건 아니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건 아니지. 근데 이게 그럼 이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가 대칭축이 A인데 A가 4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제한 조건을 줘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A가 4보다 더 왼쪽으로 와서 여기서 볼록했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중간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런 느낌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일단 뭘 먼저 써내야 돼? 일단 A는 어떻구나. 4보다 작거나 같구나. 오케이? 야 문제를 보면 느낌이 오잖아. 뭐야? 객관식? 아니지. 이 딱 문제는 서술형으로 아주 알맞지. 서술형 킬러보다는 서술형 킬러 앞에 정도에 있는 문제로 아주 알맞은 문제. 빼먹으면 틀리거든. 저런 거 서술 안 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 봐봐라. 아무튼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니 어차피 여기는 지나야 되니까 봐봐.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야? 4,3이잖아. 4,3을 얘가 지나긴 해야 된다고. 맞아? 그럼 지나가게끔 하려면 이렇게 되겠지. 3은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b를 뭐라고 할 수 있어? b는 a-4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뭔데 이게? a의 제곱 마이너스 8a 19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근데 문제 마지막을 봐봐. 문제에서 뭐 구하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4a 플러스 b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래지. 그러면 막 여기서 이거 문제 어떻게 구하냐는데 막 요지경을 떨더라고 아주 그냥. 예전에 내보면 막
별지랄 다 해 막. A가 4일 때 이렇고요. A가 3일 때 이렇고요. A가 2일 때 뭐 이러고 있어 어떤 애는. 아니 그건 아니지. 야 봐봐라 여기 이거에 최대값 최소값을 물으면 이게 B인데 문자를 B 대신에 이걸 넣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생각이잖아. 아니야? 아니 슬프네. 이게 이거잖아.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되지. 그지? 4부터 작거나 같은 거 어떻게 이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2차식이니까. 알았어? 아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뭐 문제 그 난이도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좀 조건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 왜? 응. 두 개로 나눠져 있어도 음. x랑 음. x분의 1이면 1대1 되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 계속적인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들어만 봐도 아닌데 그거. 그래서 아닌데?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점근선이 여기 있는 거야? 점근선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함수값은 어디 있어? 여기 함수값이 있어? 여기 함수값도? 유리함수가 끼면 그럴 수 있겠네. 유리함수가 끼면. 그지? 뭐 이런 문제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나온 적은 있으니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있으니까. 무리함수랑 2차 함수 구조에서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150번. 얘도 보면 이제 y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얘 그래프랑 y는 뭐야? k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전에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루트 안에가 그지? 루트 안에가 2차식이 들어가는 경우에 x는 2차식 들어가면 반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지? 반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봐봐라. 이게 넘어가. 봐봐. 그럼 이제 y-1이 뭐가 되는 거야? y-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지. 여기까지 좋아.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여기서 그 다음 뭐 하겠니? 제곱을 하겠지. 그 제곱을 할 때 조심해야 돼. 제곱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돼? 봐봐. 이걸 그냥 제곱을 해놓으면 뭐가 뭉개지는 상황이 되냐면 이게 부호가 뭉개져 버려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해석이 안 돼.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 잘 봐봐. 이거 y-1이 이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 오른쪽의 값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돼 이거. 루트 앞에 부호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줘야 되는 조건 자체가 y-1 자체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그래프가 잘못 나와. 이게 원인 줄 알아. 그냥 원인 줄 알고 아 선생님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건 원이잖아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원 중에서 이 부분만 잘라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0,1에 여기 중심이 있으면서 요렇게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건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왜? 이해돼? 이렇게 된 원 중에 1부터 작거나 같은 거. 그거 혹시 풀어주냐? 이거 158번? 아니 뭐 잘 풀었겠지만 잠깐 이것도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158번이랑) 167번이랑 두 개만 하고 좀 쉽게 알았지? 봐봐. 책 검사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내가 쌤이 숙제 문자를 늦게 보냈어. 얘기해서 그때 알아. 너 안 보냈네 봤더니 안 보냈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도 나에게 숙제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안 했어. 숙제가 안 오길래 마냥 좋았나 봐. 아무도 말 안 했더라고. 내가 잘못했지. 잘들 풀었나 싶어서. 아니 문제가 이제 준행이 쉽거든. 준행이 쉬운데 이게 변형된 문제들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에도 하나 있지 않니? 그 지금 뒤에 D단원에도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식이 조금 바뀌어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이거 예전에도 보면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뭘 알려줬냐면 2분의 b 플러스 d가 얼마다? 이게 1이다 이제 이런 거 알려줬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기울기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c-a분의 d-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관계식은 루트 a가 b고 루트 c가 d잖아. 그래서 이거를 c-a분의 루트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먼저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는 풀리는데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게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B와 D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D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D 마이너스 B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수분해 다 끝내고 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D 플러스 B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얼마고 그러는 거야? 2분의 1인가?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그리고
야 생각을 해. 봐봐. 그러면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볼까? 이게 루트 x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 역함수잖아. 어? x제곱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예를 들어 봐봐라.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d란 얘긴데 그럼 그 b와 d의 어디? 중점? 그럼 b와 d의 중점에서의 그지? b와 d의 중점에서 여기 좌표가 1이라는 거야 지금. 그지? 근데 내가 전에 누차 이거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수투에서 배운다니까? 이게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값이 여기 중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값과 어때야 돼? 같다라는 게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면 되는데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얘를 미분해서 2x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니까 현재 얘의 미분계수는 2가 된다고. 근데 이제 얘는 역함수를 뒤집었으니까 미분계수가 역수가 돼야겠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직선 기울기가 역수가 되니까 이렇게 답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저건 당연한 결과긴 한데 뭐 겨울에 어차피 수투 해야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다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저 지금 쓰러졌네 지금. 어쩌어.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167번 영준아. 봐봐. 근데 비슷한 거를 전에 함수 앞에 부분에서 좀 한 적 있어. 절대값 x-1과의 합성인데 gx는 1 루트 1 x제곱 절대값 x 요거는 x가 마일에서 1 사이 요거는 x가 마일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그지? 그럼 이제 얘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가 어떤 식인 거냐면 현재 마일 뿌릴 이렇게 되고, 그지? 절대값 x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f.g 이랬어. f.g x. 그러면 저걸 진짜 합성한 거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봐봐. 이 문제가 생각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gx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절대값 gx에서 1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 gx-1의 절대값을 붙였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를 갖다가 한 칸 밑으로 내려. 그지? 1만큼 평행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줘. 그럼 하면 얘가 봐봐라.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 얘 떨어지네. 얘를 뭐 해야 돼?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위로 접으라는 거잖아 지금 절대값으로. 그 얘를 위로 접게 되면 봐봐라. 이게 모양은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라 하고? 여기 A 됨.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하라고? 한 번 더 합성하라고. 한 번 더. 그러니까 F 안에다 또 집어넣어. F.G. 그럼 이 F.G 자체를 H라고 한다면 요 함수를 H라고 한다면 H 결국 뭐 하라는 뜻이야? 이것은 그 함수를 다시 한 칸을 내려서 접으란 뜻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한 칸을 밑으로 내려. 다시 한 칸을 밑으로 내리면 이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걸 다시 접어. 다시 접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럼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B라고 하래. 그 A와 B의 넓이를 합치래잖아.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A랑 똑같을 거 아니야 넓이가. 최종 결론은 뭐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문제 마지막 답이겠지. 오케이?